자식이 내 노후라고 믿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금보다, 통장보다, 집 한 채보다 자식이 제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 돌봐줘.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잘 되면 돼. 엄마 아빠는 괜찮아. 우린 네가 전부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잊지는 말아줘.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기대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년이 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된 조금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약서를 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했고,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의 정체를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의 뒷이야기입니다. 불안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밥을 챙기고 학교를 보내고 아플 때 밤을 새우고 그 아이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였습니다. 그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착각이 생깁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는 내 자리가 평생 남아있겠지. 그런데 인생은 구조가 다릅니다. 부모의 인생은 점점 줄어들고 자식의 인생은 점점 넓어집니다. 우리는 좁아지고 그들은 넓어집니다. 이 차이를 사랑으로 덮어두면 괜찮을 것 같지만 노년이 되면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전화가 뜸해졌다는 것, 예전처럼 사소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괜찮은 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서운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운함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항상 한 단어로 도착합니다. 기대. 우리는 도움을 기대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기대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제일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하지만 자식에게는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자기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뒤처집니다. 이해는 빠른데
감정은 느립니다. 그래서 머리는 괜찮다는데 가슴은 서운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어디선가 믿고 있었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장부에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집 보증금, 그때는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자 그 장부가 스스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랑은 조용히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 그 순간 무너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기대는 기대가 남아있어서 생깁니다. 기대가 클수록 빈자리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구서입니다. 우리는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상하게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말보다 먼저 표정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기. 섭섭해도 그 감정을 바로 꺼내지 않기. 그리고 자식 이야기를 줄이고 내 이야기를 늘리기.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려니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은 항상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겠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았고, 오래 미뤄둔 취미를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말이 노년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책임의 중심에서 선택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줄이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덜 매달리자 대화가 가벼워졌습니다. 서운함 대신
농담이 생겼고 지적 대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대는 사랑을 무겁게 하지만 존중은 사랑을 오래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부모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할이 줄어든다고 존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직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게 해야 오래 갑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십니까? 그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사랑에 조건을 붙이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마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말은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설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자식은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은 내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이제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식과 오래 가십시오. 기대는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지만 존중은 관계를 길게 만듭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 정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노년의 뒷이야기였습니다.